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네. 우리 촌철님들은 정말 오감이 발달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제이비의 몸 상태를 목소리만 듣고 알아 챙기시는데요. 네. 커버린 어린 왕자님이 제이비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가 맹맹한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제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방송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발 이런 게 계속 젖은 상태에서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감기 몸살이 바로 오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 신고 오시면 되는데 우리 패션을 포기하지 못하는 제이비는 어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저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네. 페이크 윙스님이 오늘부터 작심삼일의 마음으로 아침에는 운동, 오후에는 공부하려고 간만에 실시간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다시 잡았으니 일요일에 다시 마음 잡고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작심 하루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런 험악한 말씀을. 내일 또 비 온대잖아요. 이제 비 핑계 대고 내일 운동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홈트도 있어요, 요즘에. 아, 그래요? 뭐 그걸 운동으로 치나? 네. 집에서 홈트를 계속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네. 많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비 오면 그러니까 반가 집이 습하다 하는 입이 핑계 대고 운동 안 하면 오늘 하루 반짝. 네, 그럴 거라고 단언합니다. 여기까지 삐딱선을 탈 필요가 없는데 페이크 윙스님. 네, 여기에 반발해서 계속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크 윙스님 알려주세요. 하루로 끝났는지 3일까지 이어졌는지 나중에 네. 알려주시고요. 저희 말에 삐딱선 타서 한번 다르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호랑이님은 100번 양보해도 하늘에 구멍이 생겼나 봅니다. 100번 양보해도 제이비가 미는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 호랑이님이 이러면서 서민만 힘들어요. 비야 고만 좀 내려라. 빈이 많이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서민만 힘듭니다. 특히 수해 같은 경우는 서민 밀집 지역에 정말로 피해, 그러니까 직격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집중호우 예보 사실 틀려도 괜찮거든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림쟁이님 오늘은 연차 내고 아이들 아침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이러면 바로 제이비가 묻는 게 있죠. 메뉴가 뭔가요? 그러니까요. 멸치볶음도 맛있는데. 네, 그림쟁이님 메뉴도 알려주세요. 제이비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꽈리고추 넣어가지고 볶아 먹으면 멸치볶음도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리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3107님, 오랜만에 해가 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라디오를 지금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이장님이신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는 토마토는 라디오 소리 좋아합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토마토? 스트레스 받으면 맛이 없을 텐데. 그래서 삐딱선 탈란다 해갖고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길쭉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걱정되네. 그래도 맛은 있겠죠. 그냥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하기만 그냥 바라겠습니다. 토마토야. 목소리?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할 수 있을지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하기 전에 네. 오늘도 커피 보내드린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어디로 문자 보내요? 어제 권광윤 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문자 간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8001 열려 있고요. 네. 더 간단하게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받았다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네, 이에 앞서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근데 친윤 성향 의원들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서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김정재, 김기현, 강승규 의원 등등이 성토에 나섰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등도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말하고 아차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제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는 이게 또다시 논쟁거리가 됐거든요. 예.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고요. 다만 법이라고 하시지만 그때 당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께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법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짧게 들려드렸지만 사실 관련 공방은 꽤 오래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당원 투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서 네.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관심이긴 한데요. 하지만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한동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차에서 끝낼 걸 결선까지 끌고 가게 만들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게 관심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바로 단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어제 후보 토론의 이 공방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이른바 한동훈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예. 자, 일단 한동훈 후보의 사과문 한 대목을 녹음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 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도에 만족할까요? 조금 전에 들었던 후보 토론 보면은 이 공소 취소 요청을 차라리 당론으로 정하자 막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야기한 건 뭡니까? 법률적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이걸로 그 성에 차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둘째치고 야당이 이런 사과만을 듣고 고개 끄덕이겠습니까? 10중 8구 아마 반문을 할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사법적 문제는 물음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사법적 문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행사를 했고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된 거잖아요. 자, 한동훈 후보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위법성 인정하냐 안 하냐. 다시 말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치고 나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조금 전에 그 후보 간 토론도 그렇고 사과문 한 대목을 제가 녹음을 해서 지금 전해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법률적 지원 강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문제를 계속 야당이 치면은 기소는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의 불법성을 계속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법적 문제죠. 그렇죠? 야당은 이 두 가지 사법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할 텐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과문과 같은 정치 논리를 내세우는 걸로는 안 될 겁니다. 야당은 사법적 문제를 물어볼 테니까. 응? 그러면 사법적 논리를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 청탁을 할 때와 또 청탁을 거절할 때와 같은 사법의 논리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의 딜레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정치의 사법화도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도 아니고 그냥 정치 논리와 사법 논리의 충돌 그 정중앙에서 한동훈 후보는 양타를 맞고 있다. 좌우 펀치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 펀치를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또 본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뭐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처벌 불론을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면서 먼저 해결하게 되면 사법적인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는 계속 이제 동지를 강조를 하면서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동지로서
미리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꽤 오래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돌파구는 좀 열었으면 좋겠는 게 어떤 차원의 돌파구냐? 일단 재판이나 좀 빨리 끝나게 하자. 지금 거의 4년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계속 지금 막 계속 그 심리만 열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결론 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판결 내라는 얘기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링님. 저게 사과로 해결될 일인 건가요? 수사를 해서 잘못한 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조종훈님은 청탁한 사람은 사과를 안 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사과를 하고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 아니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때 그 기소된 의원들이 보통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걸로 그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에게 그때의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법의 논리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정당했나 안 했는가? 요거를 계속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대답을 할까요? 촛불장씨님은 이러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전당대회 후에 당이 제대로 화합이 될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 3부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2800-7070 이 번호의 지난해 7월 31일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 들어보시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번호가 연락한 사람은 모두 4명. 시간 순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측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장관으로 국무위원이거나 윤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대부분 발신 기록입니다. 주로 전화를 하는 쪽이지 받는 쪽은 아닌 겁니다. 오늘 공개된 통화 기록은 작년 7월 31일 단 3시간 뿐입니다. 다음 주 37일간 기록이 추가로 공개되면 02800-7070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통화 기록이 추가로 공개 안 돼도 얼추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업무 계통을 따져 이거 업무폰이잖아요. 800-7070. 네. 업무부라고 그러니까 저기 설치한 번호잖아요. 사무실 번호죠. 네. 그러면 업무 계통을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명에게 걸었다는 거잖아요. 국토부 장관, 비서관, 안보실장, 법률비서관, 국방장관. 그러면 업무 계통으로 따져가지고 이 4사람을 아우를 수 위치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럼 얼추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얼추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죠? 얼추 그죠? 이 4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질문. 비서실장일까요? 아니면 정책실장일까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물음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화를 한 순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종섭 전 장관을 통화하기 전에 국가안보실장, 법률비서관 이런 분들을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좀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기록도 어제 공개가 됐어요. 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내역이 공개됐는데 골프 모임 단톡방 멤버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송수신 기록은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송모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보냈다고 인정을 한 바 있는 위로 문자도 카카오톡 메시지였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팀의 포렌식 결과를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기록과 관련한 일보들을 보면 구명 로비 의혹은 없었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뭐 이런 단정적인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전화 통화나 그 문자 메시지 오간 것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카톡과 텔레그램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직접 만나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렌식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7070 번호 관련해서 5696님이 그러면 정황상 7070번을 쓰는 사람이 명령하는 느낌으로 통화가 진행됐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게요.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네, 역시 물음표. 네, 아직은 물음표. 음. 그리고 오늘이 최상병 사망 일주기인데요. 네.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신원식 국방장관,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네. 이런 분들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원래 오늘 나와서 다 말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분도 어제 비 맞았나요? 네. 이러면 청문회가 잘 되겠느냐. 여기도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좀 진행 상황 좀 보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데이비타임즈. 네, 다음 소식은요. 미 연방검찰이 한국계 수미테리 박사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미테리 박사가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명품백 등을 받는 장면 등이 물증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기자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노출된 것에 대한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구성하면서 전문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 넣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탓을 또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요 사례 하나만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수미테리 박사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행위로 명품백 등의 불법적 거래 외에 다른 행위도 제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내용으로 전문가 칼럼을 요청하고 수미테리 박사가 이를 반영한 글을 미국 뉴스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한 것도 위법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소장을 보면은. 근데 문제의 칼럼은 작년 3월 7일 워싱턴 포스트 소속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공동으로 게재한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인데 이 칼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윤, YOON 이 윤이 14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인데 칼럼 게재 전날인 3월 6일 우리 외교부가 칼럼 게재를 요청했다. 미국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제3자 변제 방안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기소장에 글의 상당수가 한국 정부가 수미테리 박사에게 제공한 내용들과 일치한다. 이렇게도 써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일인데. 뭐 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짤막하게 전해지긴 했습니다. 네. 전문가 기고문 또는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경위는 그러면 기소 알아보겠다. 내용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죠. 위법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미국 검찰은. 자, 요거 전해드리고 짧게 한 수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성국 씨가 동성 반려자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에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는데 그해 10월에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험료를 따로 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기각, 2심은 받아들였고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이거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사실상 인정해준 첫 발걸음을 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일반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성 반려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대부분 판결문을 보면 동성 부부란 표현은 등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동성 부부 다시 말해서 동성 혼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를 않았지만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거기에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의미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8913님이 이종배님 사랑해요. 너무 시원시원한 진행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 사랑하신다면서 이름은 틀리셨어요. 이종배 아니고요. 김종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크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